예, 이거는 디스 레퍼런스 한번 보세요. 디스 레퍼런스는 또 뭐야? 레퍼런스 우리 뭐라고 계속 해석했죠? 목록이잖아요, 목록. 목록이란 개념으로 가지라고 그랬죠.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게 그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목록이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거기다가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등록시켜 주는 거예요. 변수랑 같은데 옛날에는 변수, 값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레퍼런스 변수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달리도록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디스는 객체 자신을 레퍼런스 하는 겁니다. 객체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컴파일러 자동으로 관리된다고? 개발자가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디스라는 건 기본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들어봐야겠는데. 내가 지금 클래스를 선언하고, 클래스 선언만 했네요. 봤더니 서클이라는 거 했고요. 여기는 레디우스란 반지름 들어갔고, 여기 이름이 똑같네. 생성자네. 예. 네, 생성자 4개 변수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두 가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개 변수로 r을 줬고 이 r의 값을 레디스에 저장하라고 명령을 줬죠. 예,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죠. 예,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넣으면 반지름을 1로 하고 사용자 값을 주면 그 값을 반지름 레디우스 값으로 설정해 라고 한 거죠. 예,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그럼 이게 r이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r이 도대체 뭐지? r? 달걀? 이렇게 보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위해서는 r이라는 것의 의미도 변수 명에다 포함시켜주고 싶어요. 이 r이 결론은 반지름이잖아. 레디우스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면 이걸 레디우스로 하면 되잖아. 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고 그러면 위에서 선언한 레디우스하고 내가 이 메소드 안에서 선언한 이 레디우스 어느 게 진짜야? 이 안에서 어떤 가공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레디우스하고 이 레디우스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하려고 이렇게 선언했을 경우 여기 레디우스 적었으면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쓴 레디우스는 다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란 색깔 바꾸고 예, 특별한 말 여기 이렇게 선언 여기서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썼으면 여기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레디우스는 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앞에 디스를 붙이게 되면 이 클래스에서 선언한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클래스 멤버, 클래스 필드에 들어있는 거, 클래스 선언할 때 선언된 그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어렵게 얘기하네. 네, 클래스 얘기하면 그 함수가 아니라 그 메소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클래스에서 정의한 그 멤버 변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디스란 레퍼런스 이름을 쓰게 디스란 레퍼런스예요. 그럼 디스 레퍼런스 목록이라고 점을 찍는다는 소리네. 네, 맞아요. 디스 뒤에 점을 찍고 뒤에다 뭐 이름을 적게 돼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돼 있죠. 어디? 진짜 그러네. 네, 이렇게 즉 우리가 객체를 선언하면 아까 여기서 new 여기는 없네. new라는 명령은 new 뒤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circle 뭐였지 아까 뭐 circle 레터 아까 뭐로 했더라? circle a는 new circle 가로 열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적게 되어 있었잖아요. circle a라고 하면 레퍼런스 값 상성이 된다고 얘기했죠. a라는 그겁니다. this란 이름으로 만든 적은 없지만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통과. 개념은 잡아야 됩니다. 어떤 메소드 안에서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있을 경우 이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인지 아니면 인스턴스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클래스에 정의된 변수인지를 구분해 줄 때, 즉 그 메소드 밖에서 선언한 거인지 이걸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디스가 붙으면 바깥쪽에 선언된, 즉 인스턴스, 클래스에서 정의된 그 변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에 메소드 바깥쪽에 있는 변수고요. 이 디스가 붙지 않게 되면 그 메소드,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의된 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왜 이러지? 말이 간결하질 않네. 오케이. 네, 디스가 필요한 이유이거든요. 디스가 필요한 이유는 객체의 멤버 변수, 이 멤버 변수, 아까 객체의 멤버 변수, 메소드 변수, 그리고 메소드 변수와 이름이 같은 경우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A라고 선언을 했고요. 멤버에서도 이게 아니지. 여기 멤버로 A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 속에서도, 어디가 있냐. 내가 특정 메소드 안에서도, 아이고, 싫어. 골라도 이런 걸 골랐어. 네.
여기서도 A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메소드 안에서 A라는 변수를 불러 쓰게 되면은 얘를 가리키는 건지 얘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명확히 구분해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명확히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메소드 안에서 그냥 변수명을 쓰게 되면 그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거 또는 가장 가까운 곳, 거꾸로 올라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선언된 변수를 갖다 씁니다. 그게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거잖아요. 객체 변수하고 메소드 변수가 이름이 같은 경우에 써라. 오케이? 같을 때만 씁니다. 틀리면은 당연히 자동으로 멤버 변수 가져옵니다. 멤버 변수는 메소드 막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른 메소드 호출 시 객체 자신의 레퍼런스를 전달할 때도 쓴다. 다른 메소드 호출 시 객체예요. 이 객체, 이거 구분 말장난 같지만 중요합니다. 메소드 아니고 객체 자신의 레퍼런스를 전달할 때 쓴다는 거예요. 메소드가 객체 자신의 레퍼런스로 반환할 때, 이건 뭐지? 여기서 이 메소드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후 이 결과를 여기다 돌려주고 싶어. 이럴 때도 this 해갖고 거기다 저장을 시키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메소드를 많이 써보진 않았거든요. 함수라는 개념을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일단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합시다. this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객체 변수다. 객체에서 선언한 변수를 부를 때 사용한다. 그러면 늘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메소드 안에 객체가 아니고 메소드 안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만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된 변수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말 잘라야겠어요. 꼬리 달다가 부연 설명하다가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 알았죠? 디스는 담배가 아니고 객체하고 메소드에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있을 때 객체 변수인지 메소드 변수인지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오케이? 객체 속에 들어있는 this 사용 예 드러났습니다. 여기 한번 어떻게 들어있나? 요겁니다. 여기 레디우스란 말이 들어있죠. 여기도 레디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객체에서 선언한 변수고요. 요거는 메소드에서 선언한 변수입니다. 이때 여기 아무 생각 없이 메소드라고 썼을 경우는 가까이 있는 이걸 갖다가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 this란 말을 붙이게 되면은 이 객체, 서클이라는 객체에 들어있는 요걸 갖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설명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거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근데 이렇게 풀이 복잡하지? 처리 내용은 동일하지만 다른 값으로서 한번 써보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건 생성자 연습하기 좋은 거네. 지금 생성자의 값을 줬는 이 값이 뭐지? 여기 적혀 있네요. int radius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무조건 이게 적혔기 때문에 무조건 생성자의 값을 줘야 됩니다. 얘는 뭐예요? 그러면 ob123.set 이게 바로 뭐죠? 메소드죠. 여기 set인데 앞에 ob1, ob2 아이씨 왜 그래? 여기 레퍼런스 변수 이름이잖아요. ob1을 만들 때 생성된 곳에 들어있는 set이라는 메소드 프로그램 불러오는 거죠. 거기다 4라는 값 집어 계산하라는 거죠. 만들 때는 1이라고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수행이 됐을 때 ob1에는 1, ob2에는 2 어디에? 레디우스에 들어있다는 소리죠. 어떻게 알아? 생성자에서 했잖아요. 여기 생성자에서 요걸 갖다 여기다 저장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저장되는 게 this잖아. 얘잖아, 얘. 여기다 저장한다는 거잖아요, 여기다. 이거는 얘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1 줬으면 얘가 요리 들어오죠? 요리 들어갔다가 이게 1, 2 입력이 돼가지고 1, 2 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ob1을 보면 레디우스는 1이고 요거는 ob2는 레디우스가 2고 요건 3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ob1이란 메소드를 불렀었어요. 메소드. 생성자 아니고 여기 set이라는 메소드를 불렀었죠. 그때 4라는 값을 주게 되면 요 값이 요리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 값이 1, 2 대입이 되죠. 왜? this란 말이 없으니까 이 값을 여기다. 근데 이건 this가 있네. 어디죠? 얘죠.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얘는 다 다른 겁니다. 이건 틀이에요. 틀. 클래스예요. 이거는 인스턴스 객체예요. 다 다른 이게 세 놈이 다른 놈입니다. 즉 이 속에는 ob1에도 레디우스가 있고 ob2에도 레디우스가 있고 ob3에도 레디우스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이 그겁니다. ob1 거, ob2 게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알죠?
여기 new 3번 했잖아요. 그럼 3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레디우스가 각각 있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 적는 요 이름을 레퍼런스 변수라고 하죠.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또 this라는 명령이 메소드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this 이거 뭐야? this는 아까 객체라고 그랬잖아. 객체를 지칭할 때 쓴다고 그랬는데 this 뒤에 이렇게 괄호 열고다. 그럼 이게 메소드가 돼버린 건데. 이건 또 뭐지? 네, 설명을 보니까 클래스 내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클래스 내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생성자 내, 요 단점이 있네. 생성자 안에서만 써야 된대네요. 요거는 생성자 안에만 나와야 된다. 반드시 생성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와야, 여기구나. 제일 첫 줄에 나와야 된대요. 디스 메소드가 있는데, 디스 메소드죠. 디스 메소드. 디스 메소드는 꼭 이거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용도로 쓰여요. 그러면, 하는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생성자 안에 꼭 생성자 안에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첫 줄에 적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야? 봅시다. 요거는 기억해요. 생성자를 호출하는 메소드고, 생성자 안에서만 써야 되고, 생성자의 맨 첫 줄에 나와야 된다.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거 앞에서 얘기한 건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디스 메소드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메소드다. 얘기했죠. 생성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첫 줄에 기술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죠. 한번 써봐. 그럼 이거는 뭐지? 앞에 클래스가 없네? 그러면은 이걸 생성자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지금 이건 이해는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서 이거 에러가 났어. 이게 왜 에러가 났을까요? 첫 줄에 적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처리되기 전에 얘가 1번으로, 1바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케이? 실제 사용량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 잘 생각해요. 디스는 생성자를 부르는 생성자다. 생성자를 부르는 메소드다. 이 디스는 생성자 안에만 선언돼야 된다. 그리고 선언될 때 첫 줄에 적어줘야 된다. 오케이? 디스 메소드는 첫 줄에 들어가고 생성자에만 들어가야 되고 생성자 첫 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얘는 생성자만 부른다. 뭐야? 머리 많이 복잡해. 봅시다. 좀 생성자 디스를 이용해서 다른 생성자를 부르는 걸 한번 그런 걸 좀 예를 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좀 보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생성자 선언되어 있고 여기 두 번째 생성자 선언이 되어 있어요. 보자. 여기 또 있네. 세 번째 생성자도 있네. 얘는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 얘는 하나가 있는 경우, 얘는 두 개가 있는 경우네. 그리고서 봤더니 여기 인스턴스와는 객체를 3개 생성했어요. 변수를 2개 주고 하는 경우, 하나 주고 하는 경우, 안 주고 하는 경우예요. 그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든 거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명령이 수행이 됐어요. 이거 되면 변수가 2개니까 어디로 가죠? 1리 가죠. 잘 처리했네. 끝. 됐죠? 첫 번째 문제 없었습니다. 가서 여기 첫 번째 어린 왕자 타이틀에 저장했고요. 이걸 여기 통해서 타이틀에 즉 이 디스 타이틀이니까 여기에 저장됐겠죠. 저장시켰습니다. 여기도 타이틀이 있는데 디스가 붙었잖아. 얘는 안 붙었고 얘는 붙었죠. 여기도 보니까 디스 어서 얘네 여기다가 여기 들어있는 내용을 저장해서 날려준 겁니다. 처리된 거예요.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가 리틀 프린스에 저장됐습니다. 두 번째 러브 스토리 나왔어요. 이때 봤더니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윤리가겠죠. 그래. 매개 변수 첫 번째 거 타이틀로 받았네. 그래서 타이틀. 타이틀에다가 디스 타이틀에 타이틀 넣어주면 되는데 얘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적어놨네. 이게 뭐야? 디스네? 디스는 뭐라고 그랬죠? 생성자를 부르는 생성자라고 그랬잖아요. 생성자를 부르는 거야. 무슨 생성자? 타이틀. 요번에는 생성자에 보면 매개 변수가 몇 개야? 타이틀, 작자함 이상. 그럼 얘가 누구한테 가? 데이터가 2개 있으니까 얘가 1, 2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철이
이런 경우 값을 두 개 줄 수도 있고 하나 줄 수도 있는데 이걸 번번이 나누기 귀찮으니까 하나 주면은 하나 빈칸으로 해서 날려주는 거죠. 두 개가 늘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놈은 둘 다 집어넣는데 어느 놈은 하나만 집어, 어느 놈은 안 넣는 놈도 있다고. 짜증나잖아. 그래서 하나 넣으면 에이씨 내가 넣어주는 거야. 생성자가 빈칸. 그래서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끝났죠.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면 더 명확해지지. 요번에는 empty book이에요. 이 책 이름도 안 넣고 저자 이름도 안 넣네. 즉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으면 어디로 가죠? 1, 2 가겠죠. 여기 가니까 this 다른 생성자를 불러요. 에이, 아무것도 없어. 얘는 아무것도 실제로 안 준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걸 명확히 하려고 따옴표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했다고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죠? 1, 2 가죠. 또 이거. 여기 가서 빈칸으로 아무것도 없는 걸 설정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여러 개 설정할 때 이미 선언된 걸 재활용하는 용도로 이용하면 편하다는 겁니다. 모르면 몰라도 되죠. 알면 편하다는 거죠. 나중에 이런 this 다음에 this 메소드를 쓰면 이건 생성자를 부르는 생성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객체 치환. 이 객체라는 게 인스턴스죠.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게 레퍼런스 밸류라는 게 있다고, 레퍼런스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요. 객체 치환은 객체가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가 복사되는 거다. 이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과 데이터, 노다지 그 얘기한 거거든요. 앞에서 봤던 그 예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객체를 하나, 둘 선언했네. 그리고 요거는 객체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한 거고, 요건 실제로 메모리를 활당받는 거라고 그랬죠. S는 메모리는 활당 안 받고 변수만, 목록만 활당을 했어요. 목록만 확보해 놓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각각 값을 줬겠죠. 여기 보니까는 값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레퍼런스 변수에 들어있는 값, OB2 여기 있죠.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이거에 대한 주소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S에다 담아주래네요. 그러면 이 주소값이 예를 들어서 그 값을 S에 들어요. 그러면은 S도 얘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메모리, 이거 메모리 공간이에요. 메모리고, 이거는 목록이에요. 리스트. 실제 데이터를 내가 여기에 S는 OB2를 S에 넣어 그러면, 객체 일반 변수 같으면은, OB2에 들어있는 값을 S라는 곳에다 집어넣어줘요. 각각 독립적인 변수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게 변수였다 그러면은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같네? 결론적으로는? 레퍼런스 변수도 결론 이걸 넣어주는 거잖아. 네. 그치만 이게 주소값이라는 거죠. 즉, 메모리, 객체가 생성돼서 활당받은 그 메모리 위치, 그곳에 주소를 갖고 있는데 목록에는 그 목록만 준다는 거예요. 실제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말을 또 설명을 많이 헷갈리기 시작하네. 예, 객체 치환은 객체에서 쓰는 이름을 레퍼런스 변수라고 하거든요. OB와 OB2가 다 레퍼런스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변수로 해서 이렇게 활당한다, 치환한다, 또는 활당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활당했을 경우 실제 이 데이터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즉 메모리 그 주소, 그게 목록에 저장되는, 목록에 기록된 데이터거든요. 그것만을 얘한테 전달한다는 겁니다. 에이, 말 되게 복잡한데? 객체 치환은 얘가 복사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있는 주소값만 전달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나중에 다시 쓸 때 더 설명할게요. 컨디션이 영 아닌데. 통과! 객체 치환. 레퍼런스 변수를 복사했을 경우 실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된 곳 주소가 넘어간다. 이렇게 기억해 줍시다. 객체 배열. 배열이에요. 객체 배열. 배열? 객체도 배열이 되나? 예.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개별 변수만 여러 개서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객체도 일종의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는 특이한 데이터죠. 데이터 플러스 프로그램도 합쳐져 있는 거. 이걸 클래스라고 하고 이걸로 생성된 걸 객체라고 하죠. 오브젝트 또는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언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레퍼런스 선언할 때 그 클래스 이름 주고 레퍼런스 이름 줬잖아요. 배열일 때는 여기 꺽쇠가로 요거 했죠. 요거만 넣어주면 됩니다. 끝. 그러면 요거는
이 클래스 형식으로 된 레퍼런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록이.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 할당받은 게 new라는 명령을 주는 거죠. 이때 여기다가 배열의 개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록이 이렇게 되죠. 정상적이면은 C라는 목록에는 여기서 new에서 만든 주소만 하나 덜렁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만들 때 요 서클 요 배열 이때 이쪽 가리키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게 5개짜리라는 거죠. 목록에 이 5개짜리 주소를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똑같네 뭐. 똑같아요. 어렵게 보지 맙시다. 근데 나쁜 점이 하나 있죠. 그러면은 생성자를 이용해서 초기값을 설정하려고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초기값을 하려고 그러면 요 단계에서 되지 않습니다. 요 단계에서. 그럼 엄밀하게 옛날 여기선 요 괄호가 틀려서 그러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꺾은 괄호가 들어가게 되면 배열로 인식이 되고요. 여기에 둥그런 괄호가 들어가게 되면 생성자로 연결이 됩니다. 생성자로 연결될 때는 이 배열로 객체를 만들었으면 배열 객체 인덱스를 사용해서 몇 번째 객체인지를 명확히 지정을 해 줘야 합니다. 야, 이게 은근히 까다롭게 만드네. 객체할 때는 new 다음에 꺾은 괄호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new가 2번 나오네.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잖아. 예, 맞아요. 이거는 배열을 만드는 new고요. 얘는 객체를 실제 생성하는 new예요. 엄밀하게는 얘는 레퍼런스 레퍼런스를 만드는 거죠. 레퍼런스를 5개 또 만들어놨죠. 레퍼런스 이름은 C라고 하자. 그 속에 5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줘. 그 소리가 된다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으네. 그리고 그 5개 중에 i번째 거 불러내서 이 값 처리해. 즉 실제 메모리는 이때 할당을 받죠. 실제 메모리는. 메모리 쓰는 객체 배열 쓰는 방식은 이렇게 쓴다. 요거만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과. 아유, 꼿꼿하게 나오네. 앞에서 설명한 거 예를 들어 설명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했을 때 꺾은 가로가 들어가면 이거 배열로 쓰려는구나. 레퍼런스 변수가 생성되는데 배열로 생성된다는 참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쓸 때 보면은 여기서 배열을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목록이 하나 보조 목록이 또 달리는 거예요. 메인 목록은 얘가 되고 요 명령의 요 첫 번째 new를 만나는 순간 배열을 생성한다고 아까 설명했는데 이때 보조 레퍼런스 목록을 또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 요 꺾은 가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생성자로 호출하게 되죠. 이때 여기 인덱스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이 보조 메뉴하고 실제 메모리를 하나씩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보조 메뉴니까 뭐한데 배열하고 책에는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 생성, 배열 생성, 그 다음에 초기값 설정이 들어간다는 거, 꺾은 가로 쓰는 거, 요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요 쓰는 거. 배열은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구나. 목록에다가 이게 배열이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구나. 객체 배열은 결론은 new를 2번 써야 되네.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한 객체 배열, 객체 배열 만드는 거 예제거든요. 아까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던데 여기 객체 선언했고요. 객체 배열 선언했고요. 레퍼런스 변수 선언한 거죠. 그리고 레퍼런스의 배열 선언했고요. 그리고 여기 생성자 통해서 초기값 설정해줬어요. 요 3개가 들어간다는 건 기억해 주면 되죠. 근데 이 포문은 우리 지난주에도 학습했죠. 반복문이죠. 지금 배열에서 5개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번 돌아야죠. 5번. 근데 왜 0부터 시작하죠? 방이 5개면 1번 방, 2번 방, 3번 방. 아닙니다. 프로그램에서는 0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i는 0번 방에 뭐 넣어줘. 그러면은 여기 C라는 C 꺽스 인덱스가 i인데 그 C는 5번 방이 없네요. 네, 없습니다. 5번 방 없어요. 5개 만들어라야 이거는 5개. 네, 그러다 보니까 0번부터 4번까지 5개가 들어갑니다. 밑에 이 반복문은 출력하는 내용이죠. 이 반복문도 기억나죠? 초기값, 조건, 그 다음에 증감치죠. 1번 얘 돌고 이 조건을 비교한 후 만족하면 이 내용이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 2 와서 증감치를 처리하고 다시 조건을 비교하고 맞으면 또 얘 처리하고 또 돌아와서 증감하고 또 비교. 이 순서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실습을 못 시킨 것 같거든요. 좀 아쉽네요.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건 크레스 선언입니다. 여기 썼던 서클이라는 크레스인데, 이거 중요한 사항이 옆으로 빼놨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앞에 썼던 거랑 동일하거든요. 지금은 배열로 선언하는 거. 크레스는 배열인지 아닌지는 선언할 필요가 없네. 배열은 어차피 똑같은 거에 반복이잖아요. 배열 5개 그러면 이게 1번하고 2번이 다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크레스 선언이 다를 필요가 없죠. 오케이, 통과. 예, 좀 까다롭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제를 하나 더 놓습니다. 객체별 만들기 연습이거든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틀리게 나왔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앞부분 명령은 앞에서도 봤던 거죠? 배열 레퍼런스 선언한 거잖아요. 레퍼런스 변수 선언한 건데, 요걸 아마 배열로 쓰려고 만든 것 같으네. 그리고 요거는 배열을 만들어 준 거죠? 네, 배열 만들었어요. 이거 다죠, 뭐. 뉴로 저기 메모리 활당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네. 없긴 왜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기본으로 요 세 개가 기본으로 도네. 근데 이거는 만들 때 타이틀하고 어서가 있네. 생성자가 있다는 소리네요. 생성자가 있나? 이 생략이 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런. 이쪽으로 빼놨네, 내가. 클래스 이름에 여기 보면 북이라고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메소드 이름이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메소드지만 이걸 생성자라고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죠. 오케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한다. 생성자는 그 클래스로 객체가 생성될 때 한 번 수행된다 라고 했죠. 오케이? 네,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드디어 메소드가 나왔습니다. 메소드 많이 설명을 했는데 메소드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 지금 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단지 이제 자바에서 어떤 식으로 써줘야 되는지 그거 정의한 거거든요. 먼저 한번 샘플 볼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가 틀린 거지? 여기 앞에 퍼블 이걸 접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걸 리턴 타입이라고 합니다. 타입이니까 데이터 형식이겠네. 그 다음에 요건 이름인 건 알지. 그리고 괄호 속에 있는 거는 요 프로그램 수행하기 필요한 데이터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요걸 인자 또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합니다. 이건 클래스가 아니에요. 이런 게 여러분 지금까지 실습하면서 메인 만들어지고 있었죠. 메인도 하나의 꼭 있어야 되는 메소드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메소드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면 메인하고 똑같은 건데 이름만 메인을 지워버리고 딴 이름을 쓰면 되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메인은 보이드라고 썼는데 보이드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였잖아요. 근데 여기 인트라고 적혀 있는 거, 요 인트가 여기 적은 이유는 맨 마지막에 리턴이 들어가면 꼭 인트를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리턴이 들어가면 요 뒤에 변수나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를 여기다 명시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색깔 좀 바꾸고요. 이거는 이거에 대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 미리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이유가 리턴이라는 명령 뒤에 나오는 데이터의 타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좋죠. 특이한 건 없네. 보이드라는 소리는 보이드는 없다는 소리죠.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명령 리턴이 없을 경우는 보이드로 쓰면 됩니다. 오케이? 뭐 간단하네요. 메소드, 이런 걸 메소드라고 한다고? 오케이, 메소드. 오케이. 통과. 앞에 나왔던 매개 변수, 인자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검으니까 확 부담이네. 자바에서 인자 전달 방식.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것도 복잡한 개념인데, 이것도 잘 하길 바랍니다.
예, 그 거기다 값을 어떤 변수명을 주거나 값을 적고 식을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값이 전달되는 방식을 좀 구분을 해본 겁니다. 기본 타입은 값을 전달합니다. 값. 거기다 변수 주면 그 값만 넘어갑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이겁니다. 기본 타입입니다. 숫자를 적어도 되고 변수를 적어도 되는데 그때 그 값만 전달이 됩니다. 변수를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변수의 내용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들어있는 값만 전달하는. 이게 기본 경우입니다. 기본 타입은 값을 전달한다. 값이 복사돼 전달되고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변경되어도 즉 내가 뭐하고 괄호 속에 A라는 거라고 썼고 여기 메소드 이름 주고 그때 A라는 곳에다 내가 7이라고 뒀어. 그래서 여기다 보냈는데 여기 가서 A의 값을 뭐 0으로 바꿨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호출할 이게 얘예요. 아 얘라고 얘. 이거 여기서 내가 바꿨다 하더라도 이 값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소리 이겁니다. 호출된 실인자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 경우 객체 혹은 배열을 전달한 경우 객체하고 배열입니다. 아까는 값입니다. 값이나 변수. 값이나 변수는 그냥 전달만 되고 끝. 객체나 배열이 전달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는 레퍼런스만 전달이 됩니다. 아이고 색깔이 왜 모양이야. 레퍼런스만 전달이 되거든요. 즉 목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수정을 해버리면 레퍼런스는 주소잖아요. 메모리상에 실제 여기 8이라는 값이 들어있어. 이걸 가리키는 이 목록이 레퍼런스잖아요. 레퍼런스. 이거를 보냈을 경우는 그쪽 지금 처리하는 이쪽에서 이렇게 바꿨으면 요게 이제 A라는 값이 선언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바뀝니다, 값이. 쉽게 객체하고 배열을 매개 변수로 사용한 경우 이때는 레퍼런스만 전달되기 때문에 메소드 내에서 어떤 연산이 수행된 경우 그 값은 변동된다. 그 이유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와 호출된 실인자 객체가 배열을 공유하기 때문에 레퍼런스 목록 주소 쉽게 해요. 값을 전달하면 값만 전달이 되고요. 객체나 배열을 전달하면은 그 메소드 내에서 처리된 결과도 그냥 저장된 상태로 돌아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런 걸 call by value, 이걸 call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봅시다. 또 좀 이상한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 인자 전달 방식에 따라서 값을 전달한 경우, 변수나 값을 전달한 경우하고 배열이나 객체를 전달한 경우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기본 타입이 값이 이 말이 좀 말이 애매했네. 값이나 변수인 경우 이게 낫네. 에이씨. 그래서 이 경우를 보통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여기 쓴 예가 나왔죠. 뭔지 모르겠는데 클래스 정의했죠. 메인이네. 뭐 클래스 저기도 아무것도 없네. 특별한 거 없네요. 여기서 increase라고 했는데 increase가 여기 보니까 메소드로 지정을 해놨네. 클래스인데 데이터 타입 정의한 건 없습니다. 여기 했더니 어떤 값을 보내면 그 값을 1 증가시켜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이드네. 반환되는 값이 없네요. 맞죠? 리턴이 없잖아요. 여기 리턴이. 리턴이 없죠. 좋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 넣어줬죠. 그리고 increase 가서 increase 값 10인데 여기 10이 전달이 됐을 거고요. m이 여기 m 전달됐죠. 거기다 1을 증가해서 m에다 집어넣어. 그럼 m의 값은 뭐가 되죠? 11이 되죠. 그리고 종료가 빠져나왔어요. 여기로 다시 왔죠. 여기 얘가 여기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n의 값을 찍었어요. 뭐가 나올까요? 또 우겨라. 또 여기 내가 여기 n에 10 넣었으니까 10 지켜요. 여기는 n인데 가서 m으로 여기 n인데 여기는 m에다 놓잖아요. m을 찍어야죠.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밑에 설명 나오죠? 괜히 정색을 하고. 이거는 값만 보내는 경우 increase라는 명령 여기 밑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내가 increase라는 그 메소드를 불러서 값을 주게 되면 n에 들은 10의 값이 여기 들어가죠. 그럼 전달이 돼서 들어갈 때 여기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이때 여기 m의 값은 10으로 설정이 됩니다. 얘랑 완전히 독립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에다가 1을 증가시켜갖고 m에 넣으면 11이 됐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1, 2 오지 않아요. 얘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요 값만, 요 알맹이만 원래 전달이 된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 10이라고 찍힙니다. 아, 값을 전달한 경우, 변수를 사용해서 전달한 경우는 값만 전달돼. 변수를 쓰면 값만 가고 값을 적으면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오케이? 아이씨, 왜 이러지? 예, 요번에는 객체를 전달한 경우입니다. 객체를 전달하면 레퍼런스가 간다고 그래요. 이 레퍼런스란 개념만 머리에 잘 잡히면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제 교양 있는 사람들은 전에 배운 프로그램 언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헤매는 거고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신 기술인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헤매는 거죠. 오케이.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쭉 보겠습니다. 여기는 클래스 선언했네요. 서클이라는 거를 클래스 객체로 만들었죠.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불러서 피자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밸류를 변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 객체를 여기다 집어서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 피자라는 거에는 뭐가 가는 거지? 뭐가 가죠? 여기서 new로 만들어져 있는 특정 메모리상의 밸류가 들어있는 이 주소값이 가요. 이 주소. 이 값이 피자에 들어있거든요. 이 값이 여기 들어가고 그 값이 여기 전달이 되는 거예요. m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m에 보니까 메소드가 있나? 요즘 앞에 조금 잘라쓰다 보니까 좀 그런데 네, 앞에 있는 서클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서클에 보면 레디우스라고 반지름 값이 있었죠. 반지름의 값을 1 증가시켰다고요. 여기서 1 증가시켰고 보이드니까 반환되는 값 없죠. 리턴도 없습니다. 네, 계산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끝나고 여기 돌아왔을 때 여기서 레디우스 값을 찍어 보면 그 값이 1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실제 값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 그게 레퍼런스거든요. 말 헷갈리지. 주소, 메모리상의 주소를 전달받은 경우 값을 변경시키면 원본 데이터도 수정이 된다. 또 바꿔 얘기하면 원본을 하나 놓고 둘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call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레퍼런스에 의해서 불려진 경우 그 값은 공유된다. 그래서 보면 이건 메인에서 실행되는 내용이고 이건 인크리지에서 실행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객체 만들고 피자 레퍼런스 만들었고요. 피자. 그리고 값을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어디서 여기서 저장했잖아요. 그리고 인크리지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이 값을 전달했거든요. 이 값을 전달한 게 아니라 이 객체를 전달했을 때 이때 전달되는 건 가리키는 요 10이라는 값이 아니라 이 전체가 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값을 수행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 값을 계산하고 여기다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집어넣는다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 더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찍어 보면 값이 박힌 값이 나온다는 거죠. 몰라. 객체 쓰면 값이 수정된 게 그대로 적용이 된대. 그런데 변수나 값을 쓰면 가서 작업한 거 무시한대. 오케이?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 이거 또 나와. 배열을 전달한 경우에요. 배열도 전달이 될 때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가죠. 배열도 전달이 될 땐 레퍼런스를 가지고 가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우리 객체 쓴 거랑 똑같아요. 뭐 어렵게 생각해. 객체랑 똑같습니다. 끝. 레퍼런스란 말만 나오면 목록이에요. 레퍼런스를 넘겨줬다 그러면 객체나 배열은 레퍼런스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new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얘들은 목록을 넘기기 때문에 목록을 넘기면 그 값이 실제 어디 저장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넘긴 경우 메소드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면 가공된 게 그대로 즉시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되게 헷갈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쉬운 거 단순한 겁니다. 내가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어쨌든 메소드 쓸 때 전달되는, 즉 괄호 속에 적는 걸 인자라고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요. 인자를 전달할 때 여기 적는 방법은 변수를 쓰는 방법도 있고 값을 적는 방법도 있어요. 이럴 때 이 여기다 별개 메소드 처리되는 것과 얘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그렇고요. 이때 여기 적는 내용 이 속에다가 객체를 적거나 배열을 주게 되면 배열, 그러면 레퍼런스가 넘어갑니다. 레퍼런스 목록이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여기서 보는 거나 동일합니다. 알았죠? 이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한자 한번 써봐야지.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 통과. 앞에서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 내가 설명하는 거에 좀 요령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요령이 없어. 네, 앞에서 인자로 배열이 전달되는 예 설명했죠? 그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한 건 없네요. 클래스 어레이 파라미터라고 돼 있고요. 여기 스태틱으로 해갖고 보이드 리플레이스 스페이스 있고 어디 갔냐? 네, 메인 여기 불러주고 있네요. 특별 두 가지 메소드 선언을 했네요. 이거 특별히 지금 클래스 선언한 거 아니죠? 클래스는 정의가 되어 있지만 여기 데이터 타입 마치 메소드만 정의되어 있는 거죠. 필드는 없고요. 멤버 그 변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C라는 문자 배열에다 이런 값들을 넣어줬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프린트 캐릭터 어레이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불렀어요. 프린트 캐릭터 어레이 얘 불렀거든요. 얘는 뭐 특별한 것도 안 하네요. 하나씩 불러내서 출력하고 끝나고 있는데요. 하나씩 불러내서 출력하고 끝내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 네, 이거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버튼이 리플레이스 스페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걸 한순간 지금 요 C를 가져가고 있어요. C. 첫 번째는 그런데 그 차이가 나질 않아요. 왜? 얘가 여기서 데이터를 가공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리플레이스 스페이스 했더니 이쪽으로 온 거죠. 그때 C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왔더니 A라는 문자 배열 이게 왜 A지? 여기죠. 여기에 보면 C로 돼 있죠. 이름은 이렇게 전달되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만 레퍼는 목록 이름이에요. 목록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동일해요. 요 목록으로 주소를 보냈더니 그거를 A라는 이름 맞죠? A라는 이름으로 얘가 저장을 받은 거예요. 너는 뭐 거기는 그걸 뭐 너는 C라고 한다며 나는 A라고 저장해 놨어. 나만 쓰는 이름이에요. 나만 씁니다. 예, 그리고서 여기서 쭉 체크를 하네요. 거기에 배열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어떤 글씨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빈칸인지 확인하네요. 그래서 는이 두 개나 들어갔네. 왜? 진짜 같단가 이거? 아니죠. 같다. 하나가 있으면 오른쪽을 왼쪽에 저장하라는 거고요. 두 개 있으면 둘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I 번째에 있는 문자가 빈칸이면 콤마, 쉼표를 집어 넣으라는 작업을 여기서 수행을 합니다. 이때 여기서는 A란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A, 여기는 C, 여기는 A인데 이건 다른 데이터가 아닙니다. 왜? 이거는 C는 배열이죠. 배열을 메소드의 인자로 사용할 때 실제 데이터 내용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가 넘어간다고 했어요. 즉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를 보내주고 목록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처리했을 경우 실제 데이터, 실 데이터 내용을 직접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도로 돌려보내는 데이터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여기 빈칸 뭐 들어있었지? 여기 빈칸이었고요. 요거 빈칸이었고요. 요거 빈칸이었고요. 요것도 빈칸이었고요. 이렇게 빈칸이 3개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쉼표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났는데 돌려보내는 걸 되돌려줄 리턴 없습니다. 리턴 데이터도 없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찍어 봤더니 여기 프린트 캐릭터 어레이는 배열의 내용 출력, 그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좀 보려는 게 뭐죠? 배열을 메소드에 넣어서 인자로 매개 변수로 전달했을 경우 그쪽 메소드에서 메소드 처리된 결과가 즉시 반영이 된다. 즉 하나를 놓고서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배열이나 객체를 사용할 때는
메소드에 전달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거야. 같은 공유해. 변수를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배열이나 객체를 매개 변수에 전달한 경우 변수는 공유된다. 데이터는 공유된다. 메모리는 공유된다. 이렇게 받아주기 바랍니다. 에이, 짧게 얘기하자. 네, 오버로딩. 앞에서 설명했던 사항들입니다. 특별한 사항들은 아니고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자 집어넣은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매개변수래네. 오버로딩에 대한 거 할 때는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괄호 속에 이 개수가 틀리거나 또는 데이터 타입이 틀린 경우에요. 매개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서로 다를 때 이름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오버로딩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아,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건 오버로딩 하고 있는 이런 걸 오버로딩이라고 그래요. 다형성이라고 했죠. 오버로딩 몰라도 돼요. 이런 용어는 몰라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부를 때 여기 매개변수 개수가 몇 개인지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자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용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쭉 방법을 제시하면 이럴 땐 저거 적용, 저럴 땐 저거 이거 적용 얘가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메소드의 오버로딩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죠? 제일 중요한 요소 메소드의 오버로딩 중요한 요소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오버로딩의 요소는 매개변수 개수나 타입이 서로 달라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름은 동일하고 매개변수나 그럼 매개변수도 동일하고 데이터 타입도 동일한 그런 메소드가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하면 그건 에러 나는 거죠. 중복 선언한 거잖아요. 오케이. 안 되는 것도 기억을 해야죠. 되는 것만 따지지 말고요. 통과. 오버로딩된 메소드의 호출. 오버로딩된 메소드의 호출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앞에서 본 그대로 있죠. 아까 우리 어떻게 선언했나? 여기 있네요. 여기 선언한 내용. 펜을 좀 바꾸고요. 예, 지금 보면 클래스의 메소드 샘플이라고 줬고요. 보면은 getSum이네요. 그리고 얘는 int, 얘는 더블이네. 그리고 첫 번째 getSum 보니까 하나, 둘. 두 번째 놈 보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놈 보니까 더블로 두 개네. 그렇지만 이름은 다 동일합니다. 이름은 다 동일하고 있다. 아, 이런 게 오버로딩이에요. 오케이. 몰라, 똑같은 거 복사해 놓고 조금씩 바꿨네. 그게 오버로딩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나중에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불러쓰면 됩니다. 내가 여기다가 값을 두 개 이렇게 주면 지가 알아서 두 개짜리 찾아옵니다. 요까지지. 지가 이걸 갖다 여기다 대입을 시킵니다. 내가 값을 이렇게 세 개 주면 지가 알아서 세 개짜리 찾아갑니다. 내가 이거를 실수로 1.1, 2.1이라고 선언하면 지가 알아서 데이터 타입이 더블인 쪽으로 들어와서 처리가 됩니다. 알았죠? 오버로딩은 선언이 중요한 거지 쓰는 거는 주는 대로 선언이 된다. 그런데 여기 선언되지 않는 방식으로 여기서 콜하면 부르면 에러가 되겠죠? 오케이? 다음 거 보겠습니다.